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군고구마 파는 총각의 꿈. 산비탈길에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가난한 모자인 금복이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복이의 어머니는 잔칫집에서 허드렛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남은 음식을 앞치마에 담아와 아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 음식을 냄비에 담아 장터바닥에서 주운 배춧잎과 함께 죽을 끓여 모자는 한 끼를 때웠습니다. 이 정도라도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지요. 금복이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작은 갈퀴를 손에 들고 경사면을 올라 낙엽처럼 떨어진 솔잎을 모았습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솔잎을 들고 내려와 마당 옆에 쌓아놓았습니다. 또 참나무와 소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도 모았지요. 솔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금복이는 산비탈의 진흙을 퍼서 가져와 장터 한 구석에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장터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구워 팔 수 있는 장치였지요. 솔잎을 석쇠 위에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고구마를 얹어놓고 마른 솔잎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빨간 불꽃이 춤추기 시작하면 고구마가 서서히 구워지기 시작하는데 껍질은 숯불로 바삭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고 끈적끈적하게 익어가지요. 고구마가 익어가기를 기다리며 쭈그리고 앉은 금복이 눈앞으로 가슴 아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몇 년 전 서당에 다니던 금복이는 하나하나 익혀가는 글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고을의 유일한 서당 훈장님은 코가 빨갰는데 옆에 지나칠 때면 누룩 냄새가 나는 듯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동들 학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 명씩 살피던 딸기코 훈장님이 금복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땅! 훈장님이 장죽을 놋재떨이에 갑자기 두드리자 금복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낯짝도 두껍지 그래. 금복이 너가 나이가 여기서 제일 많아서 안 받아줄까 했는데 하도 사정하길래 오라 했더니만 아니 어떡해? 허참 서너 달 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땅 파서 산다더냐? 금복이는 해가 저물도록 들판에서 울며 쏘다니다 퉁퉁 부은 얼굴을 냇물에 박박 씻고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밭에서 쓰러진 후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러 가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금복이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금복이는 서당에 가는 학동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을 잘 아는 금복이는 어머니께 조르기는커녕 훈장님이 야단친 것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복아,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너는 뼈대 있는 양반 자손이란다. 어떻게든 글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금복이가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허영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오로지 끼니를 잇기 위해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지난날 생각 속에 잠겨있던 금복이는
고구마 달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익은 고구마의 달콤한 향기가 사방을 진동해 오가는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한 것이었지요. 금복이는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꿀맛 같은 군고구마가 여기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맛있어요. 주위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금복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사를 몇 년째 이어가며 여느 겨울처럼 호호 손을 불며 금복이가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매는 조그만 가마가 지나가다 멀찌감치해서 멈추더니 가마꾼 아저씨가 언손을 비비며 금복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군고구마 한 소쿠리 주시게? 금복이가 고구마를 집어들다 가마 쪽을 향해 보니 가마 창문이 살짝 열리며 하얗다 못해 파리한 얼굴빛을 한 처녀가 신기한 듯 고개를 내밀고 금복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복이는 수줍은 생각이 들어 군고구마를 얼른 가마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래가 지나 다음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또 그때 그 가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마를 세워놓더니 가마꾼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군고구마를 두 소쿠리 달라시네? 저번처럼 가마창이 살짝 열리더니 그 처녀가 얼굴을 반쯤 내밀고 금복이를 또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역시 백지장 마냥 창백했지요. 금복이는 괜한 심통이 난 듯 투덜거렸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인 듯한데 무슨 팔자로 태어나 가마를 타고 다니며 하인을 저리 부리나 그래. 그리고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왜 올 때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소설이 지나니 날씨가 한층 추워졌습니다. 장날이 돌아왔는데 그 가마는 군고구마를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금복이는 왠지 모르게 그 가마가 기다려졌고 얼굴이 파리하고 헬쓱한 그 처녀도 기다려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꼭 고구마를 사달라고 기다리는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가마는 보이지 않고 멀리서 가마꾼 아저씨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했는데 금복이 앞으로 무언가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희아 씨가 이걸 자네한테 전해주라 하더구만. 그리고 군고구마 한 바구니 얼른 싸주게. 이것을요? 저에게 말입니까? 아니, 이건 실로 뜨개질한 물건 아닙니까요? 그래, 자네 귀가 빨갛게 온 걸 보고 아씨가 손수 떠서 만든 귀덮개라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금복이가 뒤미쳐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군고구마 값은 안 받을게요. 그러나 가마꾼은 수쿠리 자리에 돈을 놓고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금복이는 벌렁벌렁 가슴이 뛰었습니다. 귀덮개를 고이 품 안에 넣고 주막에 들러 생전 처음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 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오면 내가 직접 고구마를 싸들고 가마창 안으로 넣어줄 텐데. 이 고운 귀덮개를 그 헬쓱한 손으로 짜느라 참으로 고단했을 것이구만. 아,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다. 그 다음 장날도 또 그 다음 장날에도 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헬쓱한 그 처녀를 잊으려 해도
매일 쓰는 귀덮개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시리지 않아도 귀덮개를 하고 있는 금복이는 마치 그녀의 하얀 손이 금복이 자신의 귀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지요. 그러면서 눈에 티끌이 들어갔는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환히 비치는 마당에 금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금복이 자신은 사모건대를 하고 있었고 그 창백한 처녀는 족두리를 쓰고 있었으며 서로 마주보고 맞절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드는 하늘에서 이무기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용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더니 쩍하고 턱을 커다랗게 벌리면서 불덩이를 토해내며 자신과 처녀를 휘감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순간 뜨거운 불덩이에 놀란 금복이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구나. 용이 보였어, 용이.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 꽃기호하며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침 장날이라 금복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예사롭지 않아 계속 마음에 간직하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을 본 금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꾼들 틈에서 자신에게 아씨가 준 귀덮개를 전해준 그 가마꾼 아저씨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탁주 한 잔 모시겠습니다. 아, 자네는 군고구마 파는 총각 아닌가? 귀덮개를 전해받은 감사한 마음에 금복이가 가마꾼 아저씨를 주막으로 이끌었는데 그 아저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선희아 씨가 병이 도지는 바람에 몸져 눕게 되자 통 밖에 나오지를 못하며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아 씨는 작년에 혼례 날짜까지 받아뒀는데 약혼자가 과거 시험에 7번째 낙방에 고향에 온 후 선산에 있는 소나무에 목을 매어 그만 죽고 말았지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뒤로 아씨는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지 않았겠나? 그런데 자네 군고구마가 맛있다며 잘 먹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못 넘긴다 하질 않나. 불쌍한 우리 선희아 씨. 얼굴이 늘 창백했던 선희아 씨는 별당에서 허구한 날 울면서 자신이 박복하여 멀쩡한 약혼자를 죽게 했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금복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젯밤 꾼 꿈이 절대 예사롭지 않았으며 만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절대 넘기지 않고 한판 승부로 이 인연을 내가 꽉 잡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복이는 선희아 씨 집을 찾아가 마당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주인대감께 아뢰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불끈 솟는지 금복이는 의기충천이었습니다. 대감날이 갑자기 찾아와 놀라셨겠지만 저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금복이라고 하옵는데 먼 발치에서 아씨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씨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온데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가 아씨를 살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감날이 부디 물리치지 마옵소서. 사시사철 마음이 편할 날 없이 괴로움에 가득 차 있던 오대감은 웬 총각이 불시에 찾아왔지만 마냥 엉뚱한 소리는 아닌 것 같기에 우선 금복이란 총각을 사랑방에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대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금복이가 오늘 새벽에 자신이 꾼 용꿈 이야기를 끝마칠 때까지 오대감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오대감은 금복이를 뒤로 하고 마당으로 나와서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는 어서 가서 처사님을 모셔오너라. 고개 너머에 살고 있는 처사는 큰 벼슬 끝에 낙향하여 조용히 초야에 파묻혀 살고 있는 선비였지만 지역을 통달하고 풍수지리의 조예가 깊어 이 마을에서는 도인으로 통했습니다. 서둘러 온 처사와 오대감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금복이에게 말을 이리저리 걸어보며 또 꿈 이야기도 다시 들으며 금복이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금복이의 건장한 체격과 배짱 있는 말과 행동을 눈여겨본 처사는 오대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총각의 관상이 아주 좋소. 비록 장터에서 떠돈다 하지만 귀골이요. 듬직하고 말투며 행동거지도 결코 천한 티가 없어. 게다가 귀한 용꿈은 하룻밤을 넘기면 효력이 없소이다. 더군다나 이무기가 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용이 구름 속에서 불덩이를 토하는 꿈은 자손이 크게 성공하여 후세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다는 길몽 중의 길몽이요. 꿈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꿈은 정말 영험한 꿈 같습니다. 우선 따님을 살려놓고 보시지요. 선의가 거처하는 별당으로 간 처사와 오대감은 죽은 듯 누워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의논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력 없이 누워서 듣고만 있던 선의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결코 싫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대감이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처사의 말도 중요하게 받아들였지만 금복이 총각의 말과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부랴부랴 대창에 홀례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는 합한주를 마시고 맞절을 했습니다. 신시에 간소한 홀례식을 마치고 나서는 별당에 신방을 차려 술시에 합방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일사천리로 정신없이 치러진 일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모두들 기쁨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혼인을 한 후로 두 사람은 별당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갔는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선희는 남편이 늘 무언가를 품고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어요? 아, 이건 우리를 맺어준 오작교라오. 네? 이것은 제가 그때 드린 귀덕기 아닙니까? 맞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오. 내 얼어버린 귀를 보고 마음 써주는 당신을 난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발그레진 새색시 얼굴을 금복이가 두 손으로 감싸자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첫눈에 당신의 얼굴과 밝고 환한 모습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왔지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만남은 두 번 다시 없을 듯 서로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신랑인 금복이는 오대감의 예상대로 성실하며 착했습니다. 머슴들이 하는 일도 눈앞에서 보이면 팔 걷어붙이며 나섰고 주야로 집안일을 두루 살폈으며 예의 바르고 반듯했습니다. 비록 없는 살림이었지만 늘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좋은 사위를 만났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대감은 안사돈을 지척거리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해가 설핏해서 서산에 걸릴 무렵 어느 날 오대감은 가만히 딸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늘 사는 것에 의욕 없어 두문불출하며 좌절해 있던 파리한 얼굴이었던 딸이 혼인한 후로는 만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대감은 별채 너머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딸의 웃음소리에 감격했습니다. 아, 내가 저 아이 웃음소리를 얼마 만에 듣는지 모르겠구나. 모든 게 다 잘 되었어. 그래, 아주 잘한 일이야. 추위를 이기고 꽃망울을 틔우는 봄이 왔습니다. 단부찜을 진 금복이가 처사와 길을 떠났습니다. 20리길을 걸어 영주 땅에 다다라 주막에 묵으며 처사는 패처를 들고 집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대감의 부탁으로 딸과 사위가 분가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요. 처사는 금복이와 함께 있어 보니 까막눈이 아니어서 은근히 놀랐습니다. 저녁상에서 금복이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장사를 하면서 글 공부는 언제 그리 했는가?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익힌 정도지요. 서당에도 조금 다녔고요. 금복이는 가난한 살림에서도 어머니 정성으로 서당에 다니면서 사자소학 동몽선습까지 배웠지요. 배움이 더 간절했으나 마음뿐이던 형편이었습니다. 드디어 영주 땅 남양 쪽 산자락에 집터를 잡고 아담한 기와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오대감이 딸 선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따로 살림을 내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쏜살같이 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대감 집에는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외동딸 선희가 아들을 낳아 어느덧 8살이 된 손자 청룡이가 외할아버지 집에 온 것입니다. 총명한 눈동자와 반듯한 이마, 복스러운 콧망울은 빠짐없이 외조부 오대감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청룡이가 방 안에 들어서며 외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래, 우리 손자 청룡이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저도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에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허허허. 청룡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까지 배운 터였는데 이젠 할아버지 옆에서 살며 더 큰 공부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명한 청룡이는 15살에 소과에 합격하더니 17살에는 대과에 합격해 부모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고구마 장수였던 금복이가 태몽꿈이다시피 꾼 꿈에서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손이 크게 성공한다는 그 꿈처럼 대과 시험에서 1등을 해 장원급제를 이룬 청룡이는 어사화를 꽂고 꽃가마를 타고 고향집에 내려와 효도를 하여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정말이지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